입사한 지 9개월 만에 운이 좋게도 사무장이 되었습니다. 사무장으로서 첫 4일 비행을 마치고 밤 12시가 다 되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긴장의 연속이었던 4일, 실수투성이었던 첫 사무장 비행을 마치고 드디어 꿀같은 휴일 늦잠을 잘 생각에 설레어 언뜻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잘 때는 늘 휴대폰을 비행기 모드로 해놓고 자는데, 특히 휴일은 푹 잘 생각에 휴대폰을 꺼놓고 자기도 하는데, 그날은 왜 그랬는지 그냥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 5시 전화벨이 울립니다. 이민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다 공감하실 거예요. 새벽에 울리는 전화, 특히 한국에서 오는 전화는 늘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발신자 번호 010, 친정오빠 번호였어요. 오빠,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있는 게 당연한 듯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고 있었어? 오빠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름이 없습니다. 순간 안도의 한숨이 나도 모르게 흘러나왔습니다. 아마도 시차를 잘못 계산한 오빠가 새벽에 전화를 했나 봅니다. 경진아, 아빠가 오늘 밤을 못 넘기실 것 같대. 돌아가실 것 같대. 뭐라고? 왜? 아빠가? 이해할 수 없는 오빠의 말. 그렇게 정신없는 대화를 마치고 새벽 내내 정신이 없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해야 하나? 지금 비행기를 타도 15시간? 그럼 아이들은? 다음 비행 스케줄은? 그렇게 뜬 눈으로 몇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을 등교시키고 오전 10시 다시 걸려온 전화. 아빠 돌아가셨어.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는 더 기회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때 되면 아빠한테 좀 더 살갑게, 좀 더 따뜻하게 대해야지 마음 먹었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 깊어서 아빠에게 잘해주는 게, 아빠에게 웃어주는 게 싫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이미 오랜 기간 동안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셨고 아빠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거쳐 많이 변하셨습니다. 엄마도 저도 아빠를 얘기할 땐 늘 했던 말입니다. 아빠도 참 불쌍한 사람이다. 부족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하고 부모 어린 동생들을 부양하고 부모가 뭔지도 모른 채 아빠가 되어서 자식들에게 사랑 주는 법을 몰라 늙어서 처에게 외면당하고 자식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참 안쓰러운 사람이다. 그러니 과거의 잘못은 이제 그만 과거에 두고 만나면 살갑게 잘해주자고. 그런데 막상 아빠의 얼굴을 보게 되면 무의식의 상처들이 휘집고 올라와 말이 마음먹은 것처럼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지난 20년을 그냥 그렇게 버티셨습니다. 환대를 받지 못해도 엄마 집을 종종 방문해서 시골에서 키운 야채나 엄마가 좋아하는 과일들을 잔뜩 내려놓고 가셨습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올라오셔서 아이들을 보고 가셨어요. 작년에는 아빠와 처음으로 아이들과 가까운 바닷가에도 놀러 갔다 왔어요. 저희 아빠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아빠는 본인이 살기 위해 맹목적으로 종교에 매달리셨습니다. 아빠의 목회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가족, 직업, 생계가 됐든요. 저는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저에겐 여형제나 다름없는 이 소중한 친구들이 아빠의 마지막 가는 길에 함께했습니다. 장례식장엔 생각지도 못한 많은 추모의 손길이 나왔습니다. 엄마는 아빠가 어느 시골 작은 교회에서 지낸다는 걸 알고 계셨는데 아빠는 지난 20년간 전국을 다니며 목회 활동을 하셨답니다.
추모의 손길은 서울, 포항, 대구, 전국 각지에서 전달되었고 하나같이 말하셨답니다. 목사님이 늘 가족을 그리워하셨다고요. 아드님, 따님 자랑을 그렇게 하고 다니셨답니다. 본인의 죄가 너무 커서 가족들에게 가지 못하고 평생 사죄하며 살아가고 있다며 남은 여생은 아내가 어떤 말을 하든 다 받아들이고 헌신하며 살겠다고. 제 나이 또래 되는 남자분이 연락이 왔답니다. 목사님의 부고를 듣고 문자 피싱인 줄 알았대요. 너무나 건강했던 목사님이셨는데 사진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답니다. 어머니를 여인 후 그 텅 빈 마음을 목사님께서 친아버지처럼 채워주셨답니다. 다시는 먹어볼 수 없는 어머니의 김치가 그립다며 슬퍼했을 때 목사님이 김치를 보내주셨답니다. 친아버지처럼 의지했던 분이 돌아가셨다고, 자기는 또 부모님을 여의었다며 안타까워하셨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혼자 남은 엄마는 끝내 목 놓아 우셨답니다. 참 바보 같은 사람. 가족들에게는 외면당했어도 참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살았구나. 그래도 아주 헛된 인생은 아니었구나. 아빠의 마지막 말은 어지러워 였답니다. 엄마의 눈앞에서요. 아빠의 마지막에 엄마가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셨어요. 엄마는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가슴이 서늘하시답니다. 혼자 있을 때 저렇게 일을 당했다면 그래도 나 괴로워하지 말라고, 자책하지 말라고 내 품에서 눈을 감았구나. 엄마는 그렇게 끊고 싶었던 아빠와의 부부의 연을 이렇게 끝을 내셨습니다. 올해 아빠가 뜬금없이 엄마 생일에 돈 10만 원을 건네며 나는 생일이 없으나 당신은 생일이 있으니 맛있는 거 사 먹으시오 하셨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빠의 음력 생일에 마침 엄마 집에 오셨대요. 그리고 하신 말, 오늘이 내 생일이요. 엄마는 여기, 그때 당신이 준 10만 원, 당신 생일이니까 맛있는 거 사 먹으시오 하고 다시 드렸답니다. 46년 결혼 생활 중에 처음으로 서로의 생일을 무심한 듯 챙기셨답니다. 아빠는 알고 계셨대요. 엄마 집에 왔을 때 엄마가 틀어놓은 유튜브에 우연히 뜬 제 영상을 보고 아셨답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유튜브가 뭔지, 구독이 뭔지 몰라서 늘 그냥 유튜브를 틀어놓고 알고리즘으로 영상이 뜨기를 기다리며 제 영상을 보셨다고 합니다. 아빠의 핸드폰을 뒤져보니 마지막 시청 영상이 너무 예쁜 혼혈남매입니다. 헤일리 리오 눈을 가득 담고 가셨습니다. 좀 더 자주 많이 영상을 올릴 걸 후회스럽습니다. 후회스럽습니다. 아빠한테 사랑한단 말을 하지 않은 게 후회스러운 게 아니라요. 아빠를 사랑하지 못한 게 후회스럽습니다.